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서울에 3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강수량 관측 사상 최고, 100년 만에 물폭탄, 서울이 잠겼다. 자, 이런 그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에서 오늘 새벽까지 이 폭우 상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상황 점검을 했는데, 원래는 이 대책본부에 직접 가려고 했지만,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 집 주변에 또 침수가 돼서 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챙겼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지금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슈 중에 하나는 8.15 특사 문제입니다. 8.15 특사,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될 것인가? 오늘 그 오전에 특사 사면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보고할 텐데, 사실 그 절차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다 사면 대상자는 이미 지금 선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그 핵심은 이명박, 물론 경제인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이 경제인들 사면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들이 들어갈 것이냐.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온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거의 확실시 돼 있고, 거기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울 것이냐, 이 논란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한 것 보면은 이명박, 김경수 둘 다 사면에서 제외될 듯하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명 사이드톱인데, 이 취임 후 첫 특사인 8.15 광복절 특사에서 MB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생사법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경제인과 민생사법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 특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취임 후 첫 특사인 만큼 경제인과 민생사법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은 추후 상황을 봐가며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하는 그 도어 스태핑에서 새로운 각오를 많이 밝혔죠. 그래서 이 지지율을 좀 회복해야지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긴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는데, 이 지지율 회복 차원에서 이 특사도 국민 통합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명박, 김경수 다 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그 지지율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김경수까지 사면을 해서 지지율이 회복될지 그 부분도 사실 불투명하죠. 어쨌든 이런 그 정치적 액션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일로서, 성과로서 회복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로서 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적 쇄신은 그 전 단계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낙마한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세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인사 쇄신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박순애 부총리가 낙마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신호탄이다, 또 업참마속의 신호탄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기사가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인적쇄신이 일어날지, 그것이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각종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이 음주운전 이런 그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치약 연령 하향 정책을 발표한 뒤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경질이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
자, 이것이 시작이죠.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켜서 국민 뜻 받들겠다. 그래서 추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국민 뜻이라는 건 지금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민 뜻이 있어야지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죠. 그리고 초심을 지켜서 국민 뜻 받들겠다. 그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한 어제 답변이었습니다.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이 발언을 한 뒤에 8시간 40분 후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죠. 자, 그것은 다 조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박순애 부총리 사퇴를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인적 쇄신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행정부, 지금 박순애 장관은 내각에서 그 사퇴를 했지만은 행정부를 대폭 손질하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는데 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파동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손대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다면 여권의 남은 두 축은 이 대통령실, 비서실 그리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는 지금 경량이 일어난 큰 파도가 몰아치는 자,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은 대통령실을 딱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달 중에 개편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정무라인 홍보 기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이 기사를 사면기사로 실었습니다. 자, 이달 중에 이 개편을 한다는 것은 8월 15일 날 강복절 메시지를 내고 8월 17일이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아마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원포인트로 교체를 했는데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박순애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논란이 재확산되죠. 그래서 어제 서둘러 경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 5세 취약 연령 문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워낙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선제적으로 교체를 했고 또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달 중순에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을 거라는 기사입니다. 경제관료 출신이죠.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상당수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교체가 될 텐데 지금 참모진들도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주변에 밝혔다. 그리고 대다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대통령이 인정에 이끌려서 쇄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무라인 그리고 홍보라인 또 일부 인적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정무라인이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있죠. 홍보라인은 최영범 홍보수석을 비롯해서 일부가 지금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아마 이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다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대통령이 인정에 이끌려 쇄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자, 이것이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코멘트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조만간 이 김대기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에서 선별 수료를 하든지 일괄 수료를 하든지 일괄 반려를 하든지 일괄 반려를 하면 의미가 없죠. 그것은 국민에게 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괄 사표를 낼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당시 유우익 그 비서실장이 그때 강우병 파동으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3개월 만에 20%대로 막 떨어졌습니다. 그때 유우익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8개 그 수석비서관, 8명의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딱 지금 시점입니다. 3개월 만에 일괄 사표를 제출을 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원 수뢰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대변인, 이동관 대변인만 남기고 전원 교체를 한 그런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일괄 사표를 제출을 하고 그 중에서 대폭 수뢰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본격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 국민의힘이죠. 정권의 또 하나의 축, 국민의힘. 오늘 드디어 이준석 대표, 그 논란의 중심에 항상 섰던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이 됩니다. 해임이 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휘봉을 잡고 비대위가 출범을 하죠. 자, 한국경제 보시면 여당 오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 그리고 이준석은 가처분을 신청을 할 거고, 또 그러면 비대위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자, 이것을 놓고 아직 여전히 이 시끄러운 그 과정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준석 대표 체제가 마무리되고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 그런 그 로드맵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 그리고 의원총회 추인, 비대위원장 지명, 이것을 오늘 하루 안에 끝내는 속도전에 났습니다. 오전에 그 전국위원회가 있었고, 또 오후 2시에도 그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추인을 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은 5선이죠. 대구의 5선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 구성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이 12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지금 공식 전환이 되죠. 12일이면 이번 금요일부터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단계에 따르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즉시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당원권 정지 그 징계를 받아서 부재 중인 이준석은 자동 해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자동 해임이 되기 전에 이미 이준석은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그 전에는 이 친윤 쪽에서 줄사퇴, 최고위원을 줄사퇴를 하면서 이준석이 점점 고립화됐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준석의 우호적이었던 당직자들, 특히 이준석이 임명을 한 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제 줄줄이 그만두는, 그래서 난파선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정미경, 한기호 줄사퇴, 그리고 오세훈 또 지금은 협력할 때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의 우호적이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그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당이 혼란해진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사퇴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 당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한기호 사무총장도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어차피 최고위원은 해체가 되고 또 사무총장도 새로 임명이 되겠죠. 자,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은 이준석과의 정치적 연을 끊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준석과 계속 같이 가다가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퇴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준석과 끝까지 같이 간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의 혼란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퇴하는, 자, 그런 정치적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뭐 오이연대 이런 말까지 나왔죠. 오세훈과 이준석이 연대를 해서 무슨 뭐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오세훈은 대권에 나가고 이준석은 당권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시나리오도 막 그 기사화되고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조차도 아니다, 지금은 협력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또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어제 당직에서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 허나 김형동 수석대변인,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았지만 비대위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이준석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자 도생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 옆에 조선일보 옆에 기사는 박민영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준석이 뽑은 박민현 청년 대변인조차도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당과 본인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은 대통령 감싸는 게 맞다 이렇게 눈치 빠르게 이준석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 1년 이상 여당 대표를 맡으면서 그 대통령 선거 전에는 야당 대표였죠. 야당 대표 때도 그 논란을 일으켰고 대선 때도 가철소동까지 막 일으켰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내부에서 싸움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비대위가 출범하는 그런 날입니다. 8월 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